그 우리가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언론 노조 같은 걸 만들고 했지만 이제 그게 다 이제 변질되고 언론 노조 자체가 권력이 된 거잖아요. 우리 언론의 역할은 권력을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권력의 비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권력이 아니고 민주당도 권력이잖아요. 입법권을 다 가졌으니까. 언론 노조도 권력이에요. 민노총도 권력이에요. 한국노총도 권력이에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 있는 다양한 권력의 주체들을 자유롭게 언론들이 이제 비판하고 공론회장에서 자유롭게 토론해서 아까 그 시민들이 사실에 근거한 제가 오랫동안 기자를 해보니까요. 사실을 추측하면 진실이 들어가요. 단편적인 사실이 하나씩 둘씩 쌓이면 진실이 들어가요. 그게 쌓이면 트루스 포럼이 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되는. 우리가 수많은 그위와 가짜와 또는 잘못된 어떤 지식 위에 우리 나라가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건국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실제로 어떤 게 있었느냐, 그 팩트를 다 누적하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갈 길도 다 나온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언론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론을 특히 이제 공영 언론사를 공영 언론은 원래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을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의 지원을 받아서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진 제대로 된 언론인들이 그 안에서 언론 활동을 하고 정론 집회 언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구성하면 되는데 문때 엄청난 언론이 탄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 아드바이징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빨리 이거는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저기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어떤 그 반민주적 행동을 우리 언론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제가 다른 분야 아니지 언론 분야는 이걸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섭 기자님께서 사실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신 거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그런 일들을 정리해 주신 걸 들으니까 사실 이렇게 좀 마음이 정말 많이 무겁네요. 우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저희가 뜨거운 위로의 박수 고생은 없습니다. 기자로서 할 거 다 했고 행복하게 나머지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리뷰션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질문 오늘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를 다루셨는데 얼마 전에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답답한 마음이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플로어에서 이제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이크를 안 하시면은 저기 방송 듣는 분들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이창섭 기자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네네 이창 기자님께 일단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는 아닌데 황우석 사태 났을 때는 사실은 보면 그때도 MBC가 폐견될 뻔했고 굉장히 위험한 사태였는데 어떻게 그때도 촛불 난동이 거의 광우병 수준으로 했는데 그때는 PD가 달라서 그런지 어쨌든 PD 수첩이 굉장히 외롭지만 진실된 싸움을 해가지고 황우석이라는 부상을 하게 했는지 활약이 돼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보면 이 여러 가지 사드나 후쿠시마 오염수만큼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남녀 갈등이고 사실 페미니스트 난동에서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이고 특히나 보면 기자들 편집 노동자들 사실 페미의 물들은 여기자들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보면 저는 언론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할 자유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싱가포르식으로 징벌적 손해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언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에 소속된 개개인의 기자나 PD들이 어떠한 윤리와 또는 직업관 아래서 일하는가 하는 연구가 많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저 황우석 황석이나 사태. 사이비 종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사실의 축청이라고 제가 달고 다니는 제 브랜드가 사실의 축청입니다. 그 팩트를 영어로 하면 accumulation of 팩트인데 팩트를 계속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우리가 코끼리를 이렇게 그릴 때 다리 하나만 보고 못 그리잖아요. 지금 다리에 대한 팩트, 코에 대한 팩트, 귀에 대한 팩트, 전체 사이즈에 있는 팩트가 쌓이면 그 코끼리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현실 언론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언론인의 정치화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언론인이 정치 세력화돼 있잖아요. 어느 정당의 편을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나가는 게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자율 정화만으로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벌금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든 어떤 좀 강제적인 방식도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자율 정화만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떤 방식이? 저는 기본적으로 자율정화 시스템이 제일 좋고,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찼을 때 증거일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그게 원함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목소리가 공론의 장애,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마켓 오브 아이디어스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디어의 시장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보이스는 공론의 장에서 들리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론의 장이 자유롭게 유지될 때, 지금은 스몰 보이스지만 나중에는 그게 큰 보이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신뢰를 갖고 그 공론의 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하는 게 많이 필요하죠. 증거적 손해배상 제도가 지금 사태를 시정하는데, 교정하는데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또 오남용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반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징벌적 손해배상에 태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 오브 아이디어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서 그 진실들을 걸러내는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우선 지금 언론이 정치화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 정치적인 기자들은 정치권으로 보내고, 그렇죠.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실보도라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를 저희가 좀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 지금 좀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 하나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기업 노승민 대표입니다. 잘 들었고요. 정말 40년 가까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강의를 한 사람인데, 제가 그때 당시는 하긴 없는 그건데, 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 어떤 역할하고 경영자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근데 노동권과 경영자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법과 노동법이 아마 그럴 때 아마 예컨대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 가입하려면 그 직급이 있어요. 예컨대 공무원 같으면 6급 이하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라면 과장급 이하만 돼 있지, 국장이 노동조합 가입하고 이런 건 안 되고요. 정치적인 세력화는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쭉 보면서 언론 노조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요. 이게 이 정부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언론 노조에 대한 어떤 가입 이것이 간부까지 되는지, 왜냐하면 언론 노조합이 간부하고 상당히 밀착돼 가지고 간부가 오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심지어 사람도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제 질문은 뭐냐면 질문을 좀 줄여주시면 언론 노동자 가입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디까지인지 꼭 묻고 싶어요. 지금 이제 예리하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이제 부장이 되면은 그게 이제 경영자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언론 노조에서 이제 탈퇴를 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관행이 지금은 없어져 유명무실화 해가지고 그냥 언론 노조를 탈퇴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계속 그냥 언론 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그 근로자, 약자인 근로자가 사실은 그 근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지금은 그 언론 노조 내지는 또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태블리시 된 큰 기업의 노조는 그거 자체가 권력이 있고 돈도 많고 영향력도 세기 때문에 지금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이야기했지만 노조도 권력이기 때문에 언론의 감시 대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론사를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으면 그 언론 노조를 비판하지 못하잖아요. 언론 노조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뭐 관행 이상, 뭐 차관급 이상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규정을 정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현실에서 단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언론인들의 각성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마이크 지금 이게 딱 지나간 일인데 보도록 왜 과학적이지 못했나 그런 생각. 왜냐하면 광우병 파동 났을 때 광우병은 절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미국산 소가 광우병 걸린 소가 들어온다는 게 불가능한 건데 맞습니다. 그게 들어왔다는 것도 있어. 또 후쿠시마 오염수도 후쿠시마 원자력 터졌을 때 그 다음날 MBC 보도가 우리나라에는 전혀 영향 없다고 발표했는데 저런 오염수가 들어온다고 보도하고요. 또 비과학적인 것들. 그리고 또 그것도 또 하나 이제 사드도 그것도 완전 비과학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도 해군에서 근무해봐 살지만 우리나라 전접하고 초음파 속에 사는데 전신이 맨날 진짜 튀겨지려 사는데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보도가 나가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저기 21세기 감염이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아까 그 MBC는 어마어마한 그 전광판이다. 전 국민이 모두 다 볼 수 있는 국민 하나하나한테 전달될 수 있는 미디어잖아요. 그 미디어가 과도한 음악을 사용하고, 그죠? 짜깁기하고, 거짓말하고, 엉터리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변호사님 박사라 하면서 수의사 중에 한 명은요, 그 서울대 수의학과 나온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아시죠, 그 사람? 의종.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미국에서 이 광우병 소금 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지식인데 그래서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성의 문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 어떤 지성의 수준이 생각보다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황우석 씨 얘기도 그래요. 그것도 줄기세포도 나중에 이제 수정되고 나면 사람이잖아요. 그 수정나는데 그거하고는 실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나는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P, RP인적이다.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밴드, 금지사항으로 됐는데 그게 또 그래서 또 그러니까 황우석 씨가 이제 촬영을 한다는 거. 아까 여기 이창숙 기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네. 언론 노조의 목적이 네. 그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언론 노조 자체가 이미 그 진실 전달이라는 기본적인 언론의 목적을 넘어서 그 정치 세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론이라는 도구를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씨 떠드는 다 비과학적이다. 예. 무당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미국 가서 언론학 공부를 했는데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 모든 사람한테 들려주는 큰 스피커는 스피커 앤드 어카운티빌리티라는 어떤 그 개념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한테 큰 스피커 마이크를 주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MBC라는 어마어마한 큰 마이크를 가진 놈이 거짓말하고 책임 안 주고 가도만 갔거든요. 그리고 다 출세했잖아요. 저는 해고됐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해고되고 지금 저기서 거짓말하는 놈들은 상당히 MBC 요새 손석희 MBC 다시 돌아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돈 많이 버는, 가장 잘 나가는 놈이 손석희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또 모순을 이제 보여주고 또 언론계로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사실 이게 용인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기자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하나 설명드리려고요. 저는 요새 신문 보다가 기자회가 있고 대기자란 말이 있더라고요. 기자하고 대기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래 이제 보통 기자들은 그 예를 들어서 사회부도 있고 경제부도 있고 정치부도 있고 돌아가면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고 이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자를 하고 나면 팩트를 취재해서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고 뭐 박스에 쓰던 친구들이 꾸준히 일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되고 한 분야의 전문성 같은 게 생기면 대기자란 타이틀을 줘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평론을 위주로 한다든지 경제 평론을 위주로 한다든지
그걸 대기자라는 타이틀을 줘서 전문성이 있는 상당히 평가된 기자들은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어떤 대기자는 어떤 오소리티가 아니고 좀 뭐라 볼까요? 그 스스로 찾는 권위주의에 젖는 오히려 나는 기자라는 것이 더 보편적이고 기자는 됐지 거기다 대자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요거 언론사 나는 한국 언론에서 네. 그 대기자가 굉장히 유행되는 것 같은 나는 이게 적폐 같아요. 이게 적폐고 한국 언론이 이렇게 지금 아직도 옳은 보도가 안 되고 이런 것을 저는 지금도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우리 지금 시민들은 가짜 뉴스를 접하지 않아야 지금 바른 세상에 사는 건데 지금 세상이 전부 가짜 뉴스라고 하니 이걸 누가 앞장서서 해결해 줘야 되지? 우리 언론인들이 해. 나는 오늘 이창섭 그 기자께서 굉장히 한사진 수고하시고 이런 건데 그런 해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PD 수첩 광우병보다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언론인들 있잖아요. 네. 사실 광우병보다 우리나라 나온 거는요. 광우병이 벌써 그 10년 전에 지나가는 걸로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닭발갱이를 말하자면 4.3 사건도 그 썰어서 조정한 거랑 공사대에서 한 거죠. 이게 다 공사당.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게 이제 그런 주장과 주장이 이제 뭐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견을 말하잖아요. 여기는 의견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해서 의견을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의 기본 원칙은 사실 확인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 지금 또 이제 방송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을지, 가족들도 얼마나 고통받으셨을지 생각하면 제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 잘 챙기셔서 끝까지 국가의 큰 어른으로 중심 잡아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건 없었고요. 오히려 그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 제 경험이 바탕이 돼가지고 한국 언론의 어떤 자유,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형식적인, 이게 얘들도 다 언론의 자유를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도. 근데 그거는 가짜 언론 자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언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차원 높은 언론의 자유를 달성해야 대한민국이 최고의 선진국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언론, 저는 이제 뭐 전직 언론인, 뭐 지금 언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언론인들이 열심히 해주세요. 네. 정태훈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광우병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이제 보도하는 분들이 또 의도적인 왜곡을 한 건지 아니면 몰라서 뭐 그렇게 한 건지 그런 부분이 이게 처음부터 아예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언론이 예를 들어서 택시 타면 기사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분도 하루 종일 듣고 다니지 않습니까? 언론의 영향을 그냥 100% 받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민노총에 의해서 모든 우리 언론사가 다 장악이 되다 보니까 그냥 들리는 게 다 좌파뉴스입니다. 들으시는 게. 그래서 저는 뭐 하나도 안 믿어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 좀 얘기 나오는데 완전히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제가 드는 의심은 뭐냐면 이게 민노총에 의해서 장악이 됐다 그러면 그 민노총에서 누군가 헤드쿼터에서 뭔가 이런 방향으로 이걸 지시를 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각자 알아서 지방방송식으로 이렇게 딱 하는데 똑같이 된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저희도 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서 거기 하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언론 전체가 지금 좌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이 딱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사실 말이 맞아. 공정 언론으로 가려면은 말이 맞아. 그럼 과연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가야 되는지 만약 마이너리티를 밀려있는지 밖으로 다 몰려놨거든요. 그러면 새로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계기가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PD 수첩 자체도 일단은 무지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건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PD 수첩이라는 탐사 보도이기 때문에 그게는 엄중한 프로페셔널리즘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그 프로페셔널리즘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졌을 수가 있어요. 손석희나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편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선입견과 그걸 배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사실에 대한 어떤 침착 같은 걸 따라가고,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틀린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 안 한 거죠. 그럼 그 수정 안 한 거는 이제 어떤 고의성 내지는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확신, 아까 확신으로 보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팩트로 보도한 게 아니고 확신으로 보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 자체는 지금 이제 상당히 편향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거를 이제 빨리 이제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사회적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루스포럼 같은 단체도 그렇고 수많은 시민사회들이 지금 이 언론을,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성취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디어 시스템이나 언론의 자유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을 우리한테 가져다 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장 원리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그때는 공산주의가 더 좋게 느껴지는, 모든 인민이, 우리 고생하시는 부모, 친지들이 다 함께 똑같이 잘 살자, 이게 더 훨씬 더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시스템을 우리한테 도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서구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안착되고 있어 몇백 년간의 어떤 징태가 있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뭔가를 놓고 토론하고, 언론인들도 참여하고 학계도 참여하고 시민도 참여해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그 자유로운 언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어렵지만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희망을 갖고 계속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많